그리고 이거는 큰 논란거리는 아니지만 네. 오픈 보디빌딩에서 하디 추판과 삼손의 아, 대결 양상도 굉장히 시합 전부터 뜨거웠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하디하고 네. 3위를 기록한 삼손, 네. 그리고 하디의 경우 이제 올림피아 챔피언을 뺏겨서 주춤한 상태였고 네. 삼손은 가파른 상태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후의 프로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디와 삼손의 대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합 전에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디의 아놀드 클래식 모습과 지난 네. 올림피아의 모습의 차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 네. 그다음에 또 직접 보셔 백스테이지에서도 이제 봤겠지만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프리저징 때 네, 모습을 본 결과 네, 하디의 우승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와우, 일단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네, 그런 뚫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하디가 분명하게 앞섰고요. 네,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물론 삼손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놀랐던 게 작년보다 더 커진 몸을 가지고 온 게 작년보다 더 커진 몸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띌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일단은 너무 놀랐고, 네,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훈련이라는 것들은 그래프 같거든요. 네, 큰 사이즈를 가져왔다는 거는 네, 바꿔서 말해보면 좋은 컨디셔닝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비시즌 때 뭐 벌크업을 하고 뭐 시즌이 들어가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체격이 커진 상태에서 그 체격의 유지를, 그 체격에 적응을 하고 그 체격에 적응을 하고 그 상태를 갖고 이제 다이어트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체격에 도달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지 않으면은 잠깐 갔다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컨디셔닝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발전이 너무 도드라지게 잘 보여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체격이 한 단계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체격을 유지하며 분리도를 더 이뤄낸다면, 네. 어깨 쪽에서 특히 그게 많이 보였고요. 후면도 많이 발달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커졌는데 다이어트. 깎아내진 못한 네, 맞아요. 상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디 같은 경우는 포징을 취할 때의 눌림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도 많이 보완이 되었고, 무엇보다 후면에서 분리도가 일어나는 것들이, 네, 그리고 힙에서 보여지는 예. 다이어트 스킨 상태가 훨씬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하디의 4번 포즈가 네. 포징을 바꾼 건지 등 근육이 그 단시간에 발전을 이룬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포징을 수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도. 네. 예.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모양은 네. 절대 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포징을 수정했다고 보여지고, 보통 포징을 수정하기만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네, 그런 적응을 상당히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포징을 취할 때 포징을 하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명심해야 될 부분들은 점수를 주는 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네, 포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징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조명을 받을 때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각도로 포징을 취해서 잘 보여줘야지 라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뭐 전략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프로 선수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네. 하디 같은 경우는 바뀐 포징을 가지고도 잘 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많은데, 아놀드 클래식에서 하디 주판이었다면 지난해 올림피아를 우승했을까라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멘테이터였던 이제 현장에 계셔서 못 들었겠지만 데니스 제임스가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디 추판이 이겼을 것이라고 되게 장담을 하면서 말씀했거든요. 작년도 올림피아를 직접 또 보진 못했지만 전해들은 바로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선수지 않습니까? 아유, 예. 그런 선수가 2등을 하여서 그런 난리를 폈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하디에겐 마부작침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집도 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마부작침을 한 결과 몸이라던가 포징이라던가 그런 거에 조금의 변화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 몇 년간을 하디를 지금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네. 비슷하거든요. 하디는 네. 사이즈의 증량이 212에서 오픈으로 가면서 증량이 있었지만 포징이라든지 네. 시합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항상 네. 바뀌었는데 이번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포징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네.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2위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좋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네. 예. 우승할 줄 오히려 만약에 올림피아가 되었었으면은 이대로 쭉 가면서 똑같은 기량을 보였을 것 같은데 2위를 한 결과 뭐 속된 말로 뭐 화가 많이 난 거겠죠. 변화를 네. 이제 만들어 준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계기로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갔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것도 저 숨은 이야기인데 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이번에도 호텔 로비입니다. 호텔 로비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가 우승 직후였거든요. 하디에. 예, 네. 우승 직후여서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자주 자켓을 입고 밖에 나가는 하디를 이제 뒤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디는 저희를 못 본 거죠. 왜냐면 네. 저희는 하디 뒤통수를 보고 있었으니까 네. 보면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라고 한국말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네네. 들리지도 않았는데 하디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사진 찍어도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걸 보고 관심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저희는 당연히 너무 감사해서 사진을 찍었고 또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이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펌핑 시간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디가 자기 좀 찍어달라고 막 엉덩이 실룩실룩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히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팬들의 사랑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바디빌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에 지나치게 어떻게 아이처럼 솔직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귀엽더군요. 예. 이번 올림피아가 예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훌륭한 몸으로 하디가 나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라파엘 브란다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코치를 바꾸면서 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6, 7kg 정도의 사이즈 증량이 있었는데 너무 그게 눈에 띄게 잘 근육이 붙었달까? 쉐입은 하나도 달라짐 없이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라파엘 브란다오가 2022년에 11위를 했죠 올림피아. 2024년 올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은 올림피아 출전권은 따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파엘 브란다오. 이번 아놀드 클래식을 계기로 앤드류 잭과 헌터 라브라다 이 라인 브랜든 커리 요 라인으로 진입이 가능할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라파엘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픈 바디빌딩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준 바디빌더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런 오픈 바디빌딩에 너무 과한 면에 지쳤던 분들은
라파엘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매력에 빠져들 정도로 상당히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 하죠. 네.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선수라고 느껴졌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아직도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보완해 온 거를 보면은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상당히 패셔너블합니다. 저는 놀랐던 게 미트앤그리트 시간이었는데 남원 옆부스였거든요. 네. 남원 옆부스였는데 상당히 더운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연회장, 네네. 연회장에서 많은 선수들과 많은 팬들이 만나는 시간이다 보니까 북적북적했거든요. 상당히 더운 열기인데 왼편에 갑자기 셜록 홈즈가 있는 겁니다. 그 옷차림 봤습니다. 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정장에 뭐 저는 피키 블라인더스 그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코트에 그리고 그 더운 공간에서 그걸 벗지도 않고 팬들 웃으면서 대해주고 정말 멋있는 바디빌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팬미팅에서 사실 시합 직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극도로 피로할 텐데 저도 이제 들은 소식이면 뭐 삼손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또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하고 갔다는데 그 일찍 들어가야 되는 압박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진짜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리스펙합니다. 특히 오픈 선수들한테는. 네, 다들 지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몇 명은 조기 퇴근했다고. 저희 바로 옆자리에 디오고 선수가 있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퇴근을 하셨고, 네. 라몬도 다른 바디빌더나 클래식 피지커나 웰리스나 비키니 선수들에 비해 조금 일찍 퇴근한 것도 봤고 어쩔 수 없죠. 전날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야지. 네네네. 먼저 간 사람들을 저 사람은 팬 관리를 못하네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많은 프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몰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렇죠. 누구는 또 너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일로 치면은 일을 하러 왔는데 일할 게 없는 겁니다. 올림피아에서도 같은 현상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더 많겠죠, 올림피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분들이 SNS 이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라는 타이틀은 정말 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팬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팬이 있고 그 팬들이 관심을 주면은 그걸로 해서 무대가 생기는 거고 그 무대에 뛸 수 있는 게 프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달았습니다. 보디빌딩 팬들과 보디빌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올드스쿨 보디빌딩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보디빌딩 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 또 샘슨 다우다가 본인의 SNS 계정에 보디빌딩 팬들의 이런 비난과 이제 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보디빌딩 팬들은 해외 보디빌딩 팬들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데 국내 보디빌딩 팬분들은 생각보다 신사적인 편이에요. 진짜 해외 보디빌딩 팬들 댓글을 보면 맵거든요. 매운 데는 진짜 맵거든요. 좀 국내 보디빌딩 팬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첫째가 겸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마케팅이다, SNS의 발달에 따라서 약간 해외스러움,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잘난 건 잘난 그대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신 분들은 그 유행에 따라온 분들은 딱히 뭐 크게 거부감을 느끼시진 않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이 동양인은 아직까지 동양의 이런 자연스러운 내재되어 있는 겸손함을 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이라도 이제 삐끗하면은 바로 이제 목으로 뜯고 이런 거죠. 겸손하니까 그 예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겸손을 강조하시면서 겸손은 너에 대한 보험과도 같은 거다라고 네네. 언급을 하는데 그 말이 참 저는 와닿긴 했는데 네. 이 겸손이라는 것도 참 애매하거든요. 겸손한 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네네.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에 비해서 본인이 자신이 능력보다 자신을 낮게 네네. 생각을 했을 때 겸손이 그냥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네. 요즘은 좀 눈살이 찌푸러지지만 본인이 가진 것 그 이상으로 본인을 너무 과대 많은 해석을 걸 하면서 보여주려 하는. 네. 부풀려 마치 공작새처럼 네네. 본인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오는 그 겸손이 아닌 완전히 그런 반대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이시긴 하는데 이 겸손이란 부분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 대상을 보는 거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들이 이제 본인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겸손이란 부분에 대해서. 겸손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속담 중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사람은 혀가 길면 혀가 길면 밟힌다고 말수를 줄이는 게 네. 오히려 겸손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갖고 있는 겸손이 더 보여지지 않을까. 무엇보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직업군이든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번의 행동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과 그에 따라서 결과를 내는 것.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을 막연히 비난하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너무 말이 많고 네.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도전한다. 찌푸리고 있다가 기대를 안 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어우. 내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바로 이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회를 나간다던가 뭐 어떤 뭐 큰 일을 한다던가 다른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네네. 저는 따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무릎 뜯기는 게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사람 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 조용조용히 행동을 보이는 거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면은 같이 좀 행복하고 싶어서 좀 언급을 하거나 행복은 나누면은 2배가 되고 네. 슬픔을 나누면은 슬픈 사람이 2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슬픔은 저 혼자 갖고 행복은 다 같이 갖자라는 주의라서 그러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갖는 사람들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수가 적으면은 겸손해 보입니다. 듣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선수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비난과 비판의 그런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비난과 비판. 비난이 없이 비판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보디빌더의 몸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거든요. 뭐가 좀 부족한데 이게 나으면 괜찮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세게 말하는 거보다는 요런 부분들이
괜찮으면 더 괜찮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런 프로 보디빌더들한테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챔피언들 수준 어딜 가도 챔피언 대접을 받을 만한 이런 실력 있는 선수들의 경우 이런 건강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게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된 보디빌더들을 뭐랄까 준비가 아예 전혀 안 된 시합 몸 자체가 네네네네.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저가 이제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몸이 우리가 기대 이하로 나온 선수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네. 좋은 선수들을 더 언급을 이제 시합 몸을 잘 만들어 온 선수들을 네네네. 언급을 많이 하고 해야지 조금 더 그 보디빌딩 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예. 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말하기보다 아쉽다. 네, 그렇죠. 라는 정도 코멘트면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성향에 따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해봤자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 컨디셔닝에 실패했다. 컨디셔닝에 실패했다가 사실 가장 심한 말이죠. 뭐 어떻게 더 심한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컨디셔닝에 실패했다는 게 이 컨디셔닝이라는 거는 뭐 지방에 대한 스킨의 정도, 근육의 볼륨감 모든 면들이 있는데 컨디셔닝에 실패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보디빌딩에서 가장 심한 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또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것보다는 보디빌딩 문화가 저는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해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배려가 있어야 되고 오히려 반대 선수들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네네네. 사실 내상이고 익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목을 또 받고 싶어서. 네네. 근데 그런 이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채로 SNS를 하신 보디빌더 분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거를 1년, 2년 보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되거든요. 뭐 저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비난과 비판은 이 대회에 출전하는 이들의 점수 안에 벌어지는 심사 그쵸. 규정 안에서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칭찬도 계속 들으면은 네, 좋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비난은 당연히 듣는 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네, 그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네, 네. 저희가 뭐 대회를 뛰었을 때 심사위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런 게 좀 아쉬웠고 저런 게 좀 아쉬웠고 그런 심사 규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네, 비난과 비판은 그런 심사적인 부분만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 물론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업계에 지장을 주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업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네.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네네. 있고 뭐 보디빌딩은 메이저는 아니지만 네네. 마이너한 네네네. 그런 매니아들을 위한 그 종목이지만 야구, 축구, 농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연봉을 직장인보다 훨씬 월등한 금액을 네네. 받으면서 이제 시합을 치르고 네네. 이 업계로부터 이제 본인이 따로 본인을 마케팅하지 않아도 받는 최소한의 금액이 지켜져 보장되어 있는 스포츠가 많은 반면 보디빌딩은 어떻게 보면 그 업계 보디빌딩 업계로부터 보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디빌더 분들 네. 실력 있는 보디빌더 분들이 본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쉽지가 않죠. 네. 팀이라 하더라도 네. 챙겨줄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정말 홀로 싸우는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악플이나 네. 그런 비난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10억대, 20억대 연봉을 업계로부터 선수 활동만 하는 것으로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 자체가 이것도 내 비용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보디빌더 분들의 대부분의 생계는 본인의
보디빌딩 커리어가 아닌 네, 그 외부적인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빌딩 팬 문화가 저는 조금 지금 국내 보디빌딩 팬 문화가 보디빌딩을 좋아하시고 아는 분들은 많은데 깊게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네. 바입니다. 특정 이 선수들에 대한 인기가 치우쳐져 있고 그 선수들로 인해 보디빌딩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선수들의 열정과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지만 쉽사리 또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챙겨 보기는 그렇죠. 하드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디빌딩 분들이라든가 이제 대회를 뛰시는 분들께서 뭐 공중파라든가 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주는 게 네. 현재 이제 무대를 뛰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알려짐으로써 좋은 영향이 이제 다른 선수분들, 다른 출전자분들께도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서 뭐 좋은 영향을 받아서 편안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또 감사함을 느껴서 자기 또한 그렇게 돼야지라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꼭 후세대 네. 출전자분들께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바디빌더 분들이라던가 뭐 비키니나 어느 종목 모두는 상관없이 꼭 그런 메인스트림의 보디빌더들이 이제 마소노 선수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중파에 나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작게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머슬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네네네. 지난 부분이 이런 퍼블릭한 그 짐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좀 일반인들보다 근육이 많이 크신 보디빌더 분들이 조금만 친절한다든가 네네네. 그랬을 때 일반인 분들은 더 인상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 크고 너무 남성적인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체격을 가진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위협이 되거나 조금 너무 남성적이고 그럴 것 같다라는 의식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친절하게 이런 짐에 대한 활동을 했을 때 퍼블릭 짐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더 기억에 남는 거고 네네네. 오히려 반대로 너무 지나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을 때 더 기억에 안 좋게 남는 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했던 말들이 또 떠오르네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레슨생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원한 건 없다. 네. 지금 체격이 좋고 시즌이기 때문에 좋은 몸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언제나 영원하진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때 입는 운동복도 네. 되도록이면은 뭐 드러내지 말아라. 몸을 드러내지 않고 후드를 좀 많이 입어라. 오. 제가 일단 훈련할 때에도 되도록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상의 탈의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후드를 입고 보통 훈련을 하고 긴 바지 항상 기모 바지 여름에도 기모 바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긴 바지를 항상 입고 그게 참 보디빌더들은 이런 태릉 선수촌이라든지 네네. 이런 한 종목에 대해서 훈련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퍼블릭한 공간에서 훈련을 보디빌더 분들이 상위권 레벨의 보디빌더 분들조차도 네네네. 따로 개인 짐이 아닌 이런 퍼블릭한 곳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시선은 참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맞는 말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행동에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고객분들이 안 계실 때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훈련할 때는 상당히 조용하고 소리도 안 내고 있는 둥 없는 둥 모르는데 유독 레슨할 때만큼은 상당히 좀 많이 날카로워져서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훈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레슨할 때 주의가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도 조용해야 되는 그만큼 예.
회원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일반인이면 모르겠는데 네, 시합을 이제 나간다가 예, 출전자분들은 왜냐면은 대회가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 출전이라는 게 꼭 몸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력한 사람들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는 게 맞지만 너무 쉬운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듯한 바디 프로필 같은 네. 그런 마음. 하물며 바디 프로필도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상 현실을 겪어보면은 네. 이거 너무 힘든데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대회도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고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접는 게 낫다.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소비하는 행위. 물론 예, 그 촬영 그 무대로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돈으로 바꿔와라.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한 만큼 대회에서 상금을 타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인생에서의 드라마를 써라.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인플루언서가 되든 아니면은 그걸로 해서 트레이너분들이라면은 뭐 레슨을 모집하여서 고객분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든 아니면 정말 뭐 말 그대로 연봉을 받든 상금을 받든 돈으로 꼭 바꿔와라. 왜냐면은 지금 출전하신 분들은 막연히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건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물며 제가 아놀드 클래식에 나간 이유도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나간 만큼 돈을 소비한 만큼 그만큼 벌 자신도 있고 벌 생각으로 출전한 것도 있죠. 못 벌면 망하니까. 가끔씩 우리 스스로를 네. 궁지에 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요즘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네, 여기서 또 우리 올드스쿨 보디빌딩님이 시청하시고 계신 올드스쿨 보디빌딩 구독자님들, 트포이 구독자님들, 보디빌딩 시청자분들께 또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원활한 이벤트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감사하게도 이제 트포이 선생님의 채널 구독자분들과 저 이제 올드스쿨 바디빌딩을 구독해주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네. 옷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제 옷을 오. 팀 원RM. 그래서 이벤트를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네. 올드스쿨이기 때문에 지난번 박재훈 선수 포징 이벤트처럼 네. 올드스쿨한 포징을 보여주시는 분들께 네. 이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본인의 SNS 게시물에 올리신 분들께 네, 스토리나 네. 릴스로 해서 네. 이 선물이 좀 빵빵합니다. 오. 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용하게 레슨도 하고 있으니까요. 올드스쿨한 트레이닝이 궁금하시다면 네. 저한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드스쿨 보디빌딩님 얼굴도 볼 수 있겠네요. 뭐 지릴 때까지 봅니다. 네, 이런 뭐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까지 네, 농담이고. 네네. 네, 그런 올드스쿨 보디빌딩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을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드렸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네. 지금 보디빌딩에 대한 문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6년 차 때 이제 6년 차 정도 몸담고 있는데 보디빌딩에 대한 인기가 한번 크게 올랐다 지금 살짝 또 이제 애매하고 조금 차분해지는 시기가 오고 보디빌딩 팬분들도 많이 성숙해지고 네네. 그런 느낌을 지식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좀 보디빌딩 팬 문화, 보디빌딩 선수들에 대한 문화,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화가 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는지.
가장 한국 선수 중에서 인기가 있으신 박지원 선수가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부담을 한 번 더. 네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추후에 박지원 선수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스포츠 업계에 스타 선수들이 존재하거든요. 스타 없이는 그렇죠. 그분들이 이끌어 가주셔서 그만큼 많은 팬들이 생겼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역할을 바디빌딩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박지훈 선수가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방지훈 선수도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해주고 계시고 보통 다른 업계들이 한 선수, 두 선수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경험과 네. 많은 대회에 출전해서 네. 좋은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경험에서 얼만큼 얻었고 얼만큼 발전하는지 네. 마치 하디처럼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현재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해외에도 편하게 나갈 수도 있고 네. 하물며 대회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막 그런 많은 선수들이 발굴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랑 동감입니다. 스타 없이 보디빌딩이 네네네. 발전할 수 없고 네. 이제 보디빌딩을 이제 미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보디빌딩 블로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제 보디빌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보디빌딩에 대해서 재미있는 순수한 보디빌딩의 재미를 끌어줄 수 있는 주제로 많이 이제 SNS 활동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보디빌딩 매체로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재미있게 보디빌딩을 여러분들께 담백하게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와주신 올드스쿨 보디빌딩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